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이번에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 만나봅니다. 이분에게는 안철수 전 교수 출마에 대한 평가까지 함께 들어보죠. 박지원 전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앞서서 김기현 원내수석 부대표는 민주당이 지금 해도 너무한다. 새 정부 출범 돕겠다면서 이제는 좀 도와라 라는 건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물론 도와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면 손을 잡아줘야지 왜 발목을 내밉니까? 어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부 조직법 등 예. 전혀 소통을 하지 않고 국회에 던져놓고 원안 고수, 일획도 고칠 수 없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고 국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또 김영준 인수위원장 총리 지명 등 인사 난맥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출범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투성이인 정홍원 총리부터 인준을 하고 계속 장관들의 청문회를 맞추어서 전부 보고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뭘 돕자는 겁니까? 뭘 돕지 않는다는 겁니까? 뭘 돕지 않는다는 거냐. 지금 잘 돕고 있다. 어제 박기춘 원내대표, 현재 원내대표가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이런 제안을 내놓으셨어요. 케이블 채널권, 그러니까 SO 관련 업무를 새누리당 주장대로 미래부로 이관해 줄 테니 민주당이 내놓은 세 가지 조건, 특히 MBC 김재철 사장 사퇴 요구 같은 것, 이거를 받아들여라. 그랬더니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이게 무슨 정부 조직하고 상관이 있느냐,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조건이다, 이렇게 답변을 내놓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정부 조직법과 상관이 있습니다. 어허. 과거 이명박 정부 5년간 과연 방송이 공정했는가 하는 것은 국민들이 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예. SO를 합의기구인 방통위에 남겨두라 하는 요구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민주당의 애초 요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손을 흔들면서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한 진정성을 믿을 테니까 지금 현재의 언론 현안인 언론 청문회와 김재철 사장의 퇴진 등을 요구하면은 그 진정성이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진정성의 조건으로서. 그렇죠. 이것부터 해결해라. 그러면 현재의 현안, 언론 현안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정부 조직법을 대통령의 말씀을 믿고 예. 하겠다 하는 건데 그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이건 정부 조직법과 관계없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해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밖에 우리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들으셨군요. 지금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입장은 하여튼 확고한 것 같은데요.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계속 이렇게 대치 국면으로 가는 겁니까? 그 푸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풀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시면서 예. 얼마나 강하게 결론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어허. 그런데 사실 정부 조직법은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사항입니다. 예. 과거 저도 김대중 정부에 있었습니다만은 김대중 정부에서도 국회에서 해양수산부 존치를 바라기 때문에 존치시켰습니다. 예. 이명박 정부에서도 여성부와 통일부를 없애려고 했지만은 야당의 주장을 수용해서 계속 남겨두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국회라고 하는 것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법을 입법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대통령이 법안을 냈으면은 국회가 무조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통과시켜준다고 하면은 국회가 필요 없습니다. 뭐 이미 4분의 3 정도는 민주당 요구대로 양보했다, 수정했다 이렇게 또 새누리당 얘기를 하시던데요. 아니 4분의 3 양보를 했건 안 했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예. 언론의 자유, 그들이 망친 그 언론의 자유를 다시 한번 보장시키기 위해서 SO에
공공성과 공정성, 그리고 방통위가 중앙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법률의 재개정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남아 있기 그렇죠. 때문에 양보가 예. 어렵다라는 말씀. 지금 대통령 말씀대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예. 이 방송 SO가 없으면은 껍데기다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창조부를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알겠습니다. 이제 새누리당과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 참 많이 시각이 엇갈린다는 걸 좀 극명하게 여러분들도 느끼실 텐데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비상시국으로 이제 인식한다, 이런 청와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지금이 뭐 대북 문제 등 북한의 태도 같은 걸 보면은 뭐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은 예. 단순히 정부 조직법과 청문회 가지고 비상시국이라고 한다고 하면요, 아니 우리가 청와대가 말이죠, 비서들 인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의 거의 권한, 청문회도 없는 청와대 비서실의 인사의 난맥상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렇게 그리고 보셨어요? 임명할 수 있는 예.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은 예. 임명하면서 왜 이렇게 중요한 대북 관계가 대두되고 있는데 외교안보실장은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그 하자마는 총리도 우리가 청문회 통과시켜주니까 임명하셨잖아요. 예. 지금 우리 국회에서 8명의 장관 청문회가 통과됐습니다. 예. 전관 예우 있고 부동산 투기 병력 별 하자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위해서 우리가 해줬어요. 왜 그 장관들은 임명하지 않고 임명되지 않은 장관은 또 출장은 보냅니까? 비상시국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8명의 장관을 임명할 수 있거든요. 예. 외교안보 실장도 임명할 수 있고. 그건 하시지 않으면서 자꾸 국회, 특히 민주당을 압박하는 것은 민주의식에 대해서 저는 의심이 갑니다. 그렇게까지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 네. 화제를 좀 돌려보죠. 지금 시간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안철수 전 교수에 대한 평가도 좀 듣고 싶은데요. 서울 노원병에 출마했습니다. 같은 당이라고 해서 의견이 지금 다 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박지원 전 원내대표, 박지원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원병에 안철수 교수의 측근을 통해서 출마한다라고 했지만은 아직 본인이 귀국해서 정확한 발표를 할 때까지는 유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부산으로 가느냐, 노원으로 가느냐 가지고 국민 여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철수 교수처럼 대통령을 꿈꾸었던 그런 분은 좀 국민 여론을 잘 감안하고 예. 앞으로 야권이 분열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예. 신중한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 같습니다. 지금 좀 둘러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정치인이 지역구를 선택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자유이고 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국민이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하게 노원병에 나오지 말라, 부산으로 가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꼭 뭐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네네. 박지원 전 원내대표라면 지금 부산 영도로 가는 게 맞다,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뭐 딱 제 의견을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예. 우리 민주당을 2번씩이나 도와준 안철수 교수에게 결례가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안 교수께서 국민이 무엇을 안 교수에게 바라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셔서 결정해 주시고, 지금 어떻게 됐든 야권이 3분 4분 하면은 사실 거대한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에 번번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안철수 전 교수가 노원병 간다고 해서 그게 야권 3분 4분까지 갈까요? 그건 뭐 지금 현재 보더라도요. 노회찬 의원께서 상실한 지역이기 때문에 진보 정의당에서는 기득권을 주장할 것이고요. 통합진보당도 후보를 낸다는 말을 하고 있고, 그렇죠.
우리 민주당에서도 공당으로서 후보를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안철수 교수가 어떠한 결정을 하면은 대화를 통해서 좋은 접점을 찾아야 되지만은 예. 이렇게 되면은 3분 4분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거대한 새누리당에 과연 선거는 승리를 해야 되는데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잘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예. 안철수 교수가 새정치를 지향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필요하죠. 예, 예. 그렇지만은 사실 패배를 위한 새정치가 아니라 승리를 위한 야권 연합 또는 단일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 안철수 교수가 정치를 계속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언제 정치에 등판하겠다는 말씀은 안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랬었죠. 예. 예. 그런데 이렇게 빨리 조기 등판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부터 취임 후 지금까지의 여러 행보에 대해서 또 우리 민주당이 대선 패배 후 성찰과 혁신의 행보에 대해서 예. 국민들로부터 예. 상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망감을 줬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나 민주당 하는 걸 보니까 자기가 등판해서 새정치 바람을 불어넣어보겠다라고 아마 조기 등판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석도 있죠. 그래서 저는 2017년 대통령 선거가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그렇게까지 보시는군요. 그 안전 교수가 그냥 나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신당까지 창당할 것 같습니다. 물론 시기는 정확치 않지만 그럴 경우엔 정치권이 한 번 더 출렁하겠어요. 신당발 정계 개편 같은 것. 물론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60년 전통의 민주당의 모습을 새롭게 해나가야 됩니다. 예. 그렇지만은 안철수 교수가 신당을 창당한다고 하면은 상당한 정치권의 충격이 예상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저는 안철수 교수에게 2017년 정권 교체를 위해서 또 이번 대선에서도 안철수 교수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일종의 기여를 하셨기 때문에 2017년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야권이 분열이 될 수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분열의 씨앗을 제공하지 말고 통합 혹은 연합이라도 할 수 있는 연대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미심장한 평가를 지금 내놓으셨네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였습니다.